삼천당 제약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1.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40%가 증가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로 매출이 639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액가가 그거보다는 적게 증가해 가지고 매출 총이익은 더 증가했고요. 14.6%로 판매관리비를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년도에 111억 원 적자였는데 140% 가까이 전환이 돼 가지고 흑자 4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원가 생산성으로도 0.23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서 매출원가의 공식을 표현했는데 산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재고 자산의 이 범위 기준이 회계 투명성의 1차 관문이다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스루풋 회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루풋 회계 분석으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3.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9.4%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스루풋율은 1.5%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2.8%를 낮췄습니다. 그래가지고 TOE 생산성도 흑자로 1 이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영업상으로는 36억,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한 6억 원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위에 있는 재고 흐름 양식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라는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모든 기업을 할 때 향후 모든 기업이 위와 같은 양식으로 공시 내용을 제시해야 될 거다라는 주장을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7억 3천만 원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3억 원이나 감소를 했었죠. 적자를 봤을 때. 그러니까 원가 회계는 일반적으로 적자를 크게 봤을 때 이 재고가 감소하면은 적자가 되는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원가 회계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산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맹점이면서도 문제점이고 원가 회계에 대한 그런 성과가 왜곡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가 회계는 이제 수명이 다했다라고 제가 좀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해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증명을 위해서는 요거 다음 장에서도 또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의 사용 및 상품의 매입액이 한 40.1% 증가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14.4%가 감소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매출 비성분에서는 이게 플러스로 표현되거든요. 감소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판매가 됐으니까 재고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성분에서는 플러스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출원가 재료비가 14.4%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운영비용은 12.8%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율이 81%, 3% 감소했는데 이것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3% 정도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의 또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는 또 다음 장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투명 여부가 여기에서 결정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가 154억 원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6% 증가했고 직원 수는 11명이 감소했습니다.
평균 상반기 임금이 3,920만 원인데 연간 한 7,84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뭐 한 중소기업에서도 약간 상위 수준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외주비가 이제 7%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 일본이 그 재고자산 명세에 나와 있는 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7억 3천만 원이 증가했는데 비성분에서 본인들이 표기한 거는 4억 8,7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차이가 이제 2억 4,300만 원인데 이게 재고자산 명세로 봐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그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추적할 어떤 그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요 금액 부분만큼은 좀 불투명하다 회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그 WCA 재고자산 회전율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2회전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루픈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그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우는데 투명 가정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던지 상대적으로 판매 가격은 상승률이 없던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 여기 이 표에 매트릭스 표에 원재료 가격 상승률 단순 평균으로 11.78% 인상된 거로 산출이 됩니다. 근데 재료 비율이 19%거든요. 그러면 이 제품 가격 상승 압력은 2.2%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산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가 제시한 제품 가격을 보면은 변동 없이 그냥 판매를 했다. 2.2% 가지고 판매 가격을 올리기가 좀 어렵다. 뭐 이런 입장이니까 이것은 입장이 투명 가정은 입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전 단계 2단계 검증에서 큰 금액 차이 나지만 2억 3천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게 그게 일부 불투명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약간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협력업체에 대한 지급, 또 원재료 구매업체에 대한 지급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수금하는 것보다도 2배 이상 빨리 줘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거 협력업체한테 돈을 빨리 주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원재료 구매에 애로점이 생겼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재료 공급자가 시장 위에 있는 그런 경우에 성금을 주고라도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추이 보면은 변동이 없는 게 많은데 두 가지가 변동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글리클라자이드 이렇게 읽어야 될까요? 43.8%나 크게 인상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 록소프로펜 소듐 하이드로이트 26.9%가 인상이 됐습니다. 요거를 그냥 단순 평균하면 11.8%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변동은 제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도 3년 동안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회사는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투명 가정은 거의 입증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원가 회계상으로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1280억 원 정도 할 거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은 84억 정도 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고가 5% 증가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가 증가할 때는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는 로직인데 재고 5% 증가를 매출이익 증가로 잘못된 인식을 심는 원가 회계 로직이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장에 있는 생산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산량을 많이 해야 자기가
그 제조 원가 그 생산성을 상승시키니까 생산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거고, 영업 쪽에서는 그 수요에 못 미치는 그런 생산량을 많이 하면은 이제 영업 판매에 어떤 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이 영업과 생산은 아주 그 갈등 관계에 있는 게 이 어떤 제조업체의 그 숙명같이 현재 돼 있는데 이거를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그 생산과 영업 회의를 그 생판 회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생판 회의를 할 때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보통 한다고 그래요. 뭐 자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공장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사 영업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한 10년 이상 같이 근무를 그렇게 같은 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서로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생판회의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분위기가 변하지 않고 연출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농담 삼아서라도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합니다. 뭔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생산량 조정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된다 이거죠. 자관 이 생산 관리라는 게 또 재고 관리라는 게 매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겁니다만은 저는 오늘도 내일도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루프 쪽에서 보면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은 연간 이거를 이제 어떤 납품 단가로 비유해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이름도 제가 그렇게 그래서 붙였습니다만은 12만 7,867원짜리 견적을 냈다. 이래야 좀 한 7,283원 정도 돈이 남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했는데 아까 원가 회계는 12만 8천 원에 계약이 되는 거로 예상을 했죠. 근데 요건 1,000원 싸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싸게 하면은 영업에서 이렇게 10만 7천 원에 판매해도 됩니다. 그래도 6,416원 남습니다. 이러면은 야 12만 8천 원에 팔 수 있는데 왜 12만 7천 원에 팔라고 그러냐. 뭐 이런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스루프 판매 가격은 가격을 낮추었다기보다는 정상적인 가격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스루프 회계에는 인플레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확고한 이론은 아닙니다만은 원가 회계가 인플레를 조장한다는 거를 여러 계속해서 분석을 하면서 원인이 그 가공비 배부에 있다. 그래서 그 재고의 가치를 늘리고 또 재고의 증가가 이익의 증가가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가격을 인상하려는 그런 인플레의 어떤 심리적 요인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요즘 뭐 전 세계가 인플레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뭐 합니다만은 우리가 사고방식을 좀 바꾼다면은 재료 가격 연동형으로만 봐가지고 12만 7천 원 해도 충분하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도 저도 정립을 해서 별도로 한번 풀이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12만 7천 원에 계약이 됐어도 이 재고 회전율을 12.7% 증문을 더 시켜보자. 재고를 줄이는 방법도 있고 판매를 더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생산을 덜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재고를 더 판매해서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영업하고 생산하고 잘 수요 대응으로 잘 조율을 해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생판 모르는 놈들끼리 싸우지 말고 공동의 목표를 잡아서 우리가 안전 재고 정도만 가져가는 거로 해서 이 수요 대응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생산관리 시스템을 생산해서 해결책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5회전을 할 수 있다면은 판매는 예를 들어 15만 9,285원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남는 게
26,930이 급격히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269.9%로요. 거의 270%, 요거 6,400원 돼 있던 게 26,000원.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로 더 얘기하면은 계약을 12만 7천 원에 했더라도 판매 효과는 15만 9천 원 판매 효과를 낼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 재고 회전율을 증가를 달성시킨다면은 이거를 계속해서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은 컨설팅 받을 거 없이 수요 대응에 맞춰서 우리가 그 재고 목표가 어느 정도니까 이 정도만 이달에 생산을 하자. 그 다음에 그 판매 예측량이 있으니까. 근데 그게 더 팔렸다 그러면은 빨리빨리 통보를 해서 또 그 있는 재고가 나간다 그러면은 그 재고 보충을 또 하는 거죠. 그만큼 수요 대응, 재고 관리라고 얘기해도 되고 수요 대응 생산 관리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삼청당 제약이 해가지고 상반기에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만은 판매 가격 없이 좀 그 전환이 되는 그 과정이 흑자 전환이 되는 과정에 운영 비용을 너무 줄여서 좀 한다는 게 너무 인상이 짙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런 게 아니고 재고 회전율을 좀 올리고 쓸 비용은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가는 12,100원이나 떨어졌어요. 크게. 그래서 그 장부 가격 대비 48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리고 그 T4가 작년 적자였기 때문에 했지만은 뭐 크게 이제 상승은 된 거로 이렇게 나타나죠. 주주 내역을 보면은 주식회사 소화라는 데가 31.6%를 가지고 있고 윤대인씨가 7.1%, 외국인이 5% 이상 중에서 6.6%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삼청당 제약 상반기 실적을 슬프 투개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오늘이 10월 9일 한글날인데요. 내일이 월요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기업들이 3분기 잠정 실적들을 공시를 할 것 같은데 상분기 실적은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잠정 실적 쪽으로 좀 우리나라 그 3분기까지 경영 성과들이 어떤가 랜덤 샘플 해가지고 주요 기업들을 보면서 한국에 돌아가는 그 모양새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관조해 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서 생각해야 될지 이런 면들도 좀 다음 주부터 시간이 나는 대로 조금씩 작업을 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